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앙트너슬의 조대범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 융합 수업 사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숫자가 붙은 이유는요, 기업가정신 수업 사례 공유하려고 제가 했던 거 대충 세보니까 적어도 67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1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창업교육의 형태를 따르는 이유와 이 뒷부분까지 이 뒷부분 아이디어 이유부터 이 뒷부분까지 진행하는 것이 기업가정신 교육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 수업에서 이 과정을 연결해서 진행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 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학교 다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딱 그 수업만 하기도 좀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융합 형태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같이 또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매 수업 시간에 이 과정들을, 여기 있는 이 과정들의 요소들을 한두 가지씩만 적용해서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진행을 하면 이 과정을 다 진행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수업 때는 뭐 아이데이션, 그 다음에 뭐 다음 수업 때는 뭐 유통 또는 마케팅, 뭐 비즈니스 모델, 모의 투자, 이렇게 꼭 한 꼭지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형 수업이 가능할 때, 이제 그런 게 뭐 가능한 수업이나 아니면 청소년 비주풀이나 뭐 교육청의 그런 각종 사업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과정들을 또 한번 쭉 묶어서 진행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효과가 훨씬 좋겠죠. 오늘은 이제 그 수업 중에서 비교적 적용하기가 가장 쉽고, 댁에서도 자녀들하고 함께 한번 쉽게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업을 먼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학원 쪽 수업을 하니까 라면 가지고 수업을 시작을 자주 합니다. 어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우리 수업에서 동기부여하고 뭐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죠.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잘하고 학생들도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라면이 특히 또 이제 화학 계열 수업할 때 써먹기 참 좋은 사례예요. 라면 안 먹어본 사람도 없고요, 그죠? 하여간 라면 가지고 시작 자주 하는데, 이때 이제 라면 얘기할 때 아재 개그 살짝 해주면 좋아하는데, 좋아하지는 않는구나. 해주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라면 끓일 때 뭐 먼저 넣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스프하고 면하고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사실 물부터 먼저 넣죠. 뭐 그런 거 한번 알려주면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라면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면 동호회 이런 데서 라면이 가장 맛있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이런 대답이 많대요. 야식으로 먹는 라면이 최고라는 거죠. 네. 이 야식으로 먹고 젊을 때 이제 MT 가서 밤새 술 먹다가 새벽에 라면 끓여 먹으면 막 그거만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야식으로 라면을 먹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붓는다는 거죠. 이 사진은, 이 친구는, 저 친한 동생이에요. 네, 같이 야구하는 친한 동생인데, 원래 이제 오히려 제 사진을 쓰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이 친구가, 이런 사진을 자기 방금 일어났다고 이런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톡으로 또 이제, 야, 오늘 네 사진 한번 써도 되냐 그랬더니, 방금 또 된다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쓰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좀 부은 거거든요. 많이 부어 보이죠? 눈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얼굴이 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붓는 거를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왜 저녁에 라면 먹으면 또는 이제 뭐랑 같이 먹으면 얼굴이 좀 덜 붓는다는 얘기 있죠. 그죠? 그런 거 아시죠? 예, 우유요, 우유. 그렇습니다. 우유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수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은데 우리 국물들, 근데 이놈이 이제 얼굴을 붓게 하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뭐 저희가 지금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우유에는 칼륨 이온이 또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칼륨.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 나트륨 이온보다 칼륨 이온이 먼저 몸에 흡수가 돼요. 그럼 나트륨 이온은 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칼륨 이온은 얼굴을 붓게 하는 게 없죠. 뭐 칼륨 이온은 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만 않으면 또 큰 문제도 없고요. 물론 이제 나트륨 이온도 몸에 좀 있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지금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그 나트륨과 칼륨은 이 주기율표에서 저 이거 많이 옛날에 한 번씩들 본 기억들 있으시죠? 네, 이 주기율표에서 1쪽에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데 원자 반지름이 어떻고 뭐 누가 더 잘 흡수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주기율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라면으로 해서 애들이 잘 듣는다고 해도 또 이런 거 수업하면 또 오래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수업을 하다가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이런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 땡땡인 거는 뭐 제가 제조화학이라든가 아니 공업화학 이런 화학 쪽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화학 시간에 무슨 화학 시간에 컵라면에 칼륨 이온이 풍부한 식품을 이제 결합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 왜 지난 6회 때 스캠퍼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아마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보시면 돼요. 네. 그걸 이미 배운 상태에서 스캠퍼 중에서 컴바인, 즉 결합을 활용한 아이데이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어진 주제에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 이것도 기억 안 나시면 지난주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방금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도 한번 찾아보고, 또 그걸 활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이디어, 이제 프로토타입 정도 같이 만들어 보고 이야기해보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야기만 해보는 과정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전지 활동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주로. 저랑 오래 수업했던 학생들은 이런 활동에 전지끈에서 뭐 쓰고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거에 아주 이골이 나 있어갖고 뭐 하자 그러면 이렇게 후루룩 진행이 금방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내요. 저는 가능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라면 실물들을 좀 던져줍니다. 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특히 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은연중에 연습시키는 효과도 있죠. 그 실물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도 뭔가 붙여야 될 것 같고 막 하면서 시각화하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실물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아이데이션을 진행하면 우리 나중에 이제 비교적 추상적인 아이데이션을 할 때도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시각화를 조금 더 잘 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동시에 이제 색종이라든가 이런 이면지, 매직 같은 것들은 같이 던져주면 이런 프로토타입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게 저는 이제 MVP 아니면 또 프로토타입인데, 하여튼 이건 뭐냐면요. 요거 만든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만든 건 꽃뱅이 키트라면이에요. 이름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찾아보려니까 식용곤충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컵라면 위에 결합되어 있는 거죠. 식용곤충을 키워요. 키트예요. 식용곤충을 막 키우다가 걔네가 거기 안에 있는 먹이를 다 먹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딱 곤충만 남죠. 그럼 그때 요 화살표를 딱 당겨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식용곤충이 포함된 컵라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얼굴 붓기가 안 나오는. 그래서 뭐 실현 가능성은 뭐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뭔가 교육적인 효과도 노리고, 그리고 이 친구들 설명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라면은 잘 안 사주지만 이게 교육 효과가 있는 라면이다 그러면 또 우리 교육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또 뭐 잘 팔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활동하면서 제일 생각나는 라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분 컷 라면이라고 있거든요. 3분 컷. 왜 3분 컷이냐면 그 컵라면 용기를 저기로 만들었어요. 두부 말린 거. 그러니까 두부가 또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래요. 컵라면 용기를 두부 말린 걸로 만들어서 라면을 3분 내에 먹지 않으면 그 말린 두부가 뜨거운 물에 풀어져 갖고 용기가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분 안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3분 컷 라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게 좀 현실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진 않지만 쓰레기가 안 나오죠. 재활용품이. 요즘에 뭐 우리 또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품 쓰레기 너무 많이 나왔고 문제인데, 쓰레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안 나오는 컵라면이 되면서 동시에 붓기도 안 생기는, 얼굴도 붓지 않는 그런 라면까지도 되는 거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SDGs의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 쪽 관련된 걸 같이 융합 수업하면서 나온 아이디어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만드는 걸 이렇게 시제품 또는 뭐 시제품 프로토타입 뭐 이런 것들 많이 부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MVP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나 MVP, 시제품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수업에서 MVP 형태를 떠보려고 이제 띄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MVP가 뭐냐면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에서 우리말로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그림이 가장 많이 보이실 거예요. 요 하여튼 자동차 가지고 하는 그림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이 우리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품 전 단계에서, 시제품이 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제품 전 단계에서 시장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한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최소 기능 제품이란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제품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도 회사에서 이제 시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봤는데 엄청 많이 만들었죠. 거의 뭐 하루에 몇십 개씩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시제품은 거의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시장에 출시되기 직전에 진짜 이게 제품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MVP는 그 전 단계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이 될지 어떨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에서 나온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토타입하고 시제품 중간에, 그것도 다른 거예요. 프로토타입을 시제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프로토타입은 프로토타입이고 시제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과정이. 또 어쨌든 실제로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이제 MVP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우리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시제품을 이렇게 위에가 시제품을 만드는 것처럼가 아니고 밑에처럼 이제 MVP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자동차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최종 제품이라고 치면 기존 시제품은 이렇게 바퀴부터 해서 프레임까지 차곡차곡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후에 테스트를 해야 했지만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요 밑에 그림처럼 최소한의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목적을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레임 있고 바퀴 달린 걸 만들어서 테스트하자는 거죠. 이렇게 이런 뭐 보드든 뭐 킥보드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프레임 있고 바퀴 달린 거. 그러면 이걸 한번 사람들이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게 뭐 가능하구나 불가능하구나 또는 어떤 게 뭐 문제점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피드백을 시간과 비용을 아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MVP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MVP 하면 이렇게 요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들어도 조금 그렇죠, 애매하죠. 사실 저는 이 그림이 더 이해시키기가 쉽더라고요. 이 그림이 훨씬 더 클리어해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요 도넛이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이라고 치면 프로토타입은 이런 겁니다. 그림이던 또는 뭐 찰흙이나 뭐 3D 프린팅으로 만들었거나 그런 걸로 해서 모양과 크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안에 동그랗게 비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 공면은 또 어떻게 하고, 크기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이 먹기가 편한지, 그래서 제조가 가능한지 우리 시설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란 건 아주 특정한 아주 좁은 목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 완전 초기 단계. 그래서 제품이란 말이 안 붙죠. 그러니까 하여간 MVP는 그 프로토타입에서 크기, 모양,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품 형태로. 그래서 빠르게 시장에서 테스트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도넛이니까 제품이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MVP를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뭐 단계 더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근데 또 이 제품은 또 어떻게 보면 시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링글도 뿌려보고 만들어보고 만들어지는구나, 맛과 식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구나 하면 바로 제품으로 가는 거고, 약간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조금 수정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프로토타입과 MVP 시제품을 설명해 주는 게 요 그림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학생들한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프로토타입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프로토타입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MVP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요걸 땡기면 된다, 뭐 이렇게 제품화 시켰으니까 MVP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하여간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MVP에 가깝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MVP 쪽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마 수업하실 때도 그러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수업이 많은 수업에서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해서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죠. 그러면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추가로 알게 되는 것도 생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수업에다가 이런 간단한 활동 뒤에 짧게 붙임으로써 내가 배우고 아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거죠. 기업가 정신교육과 창업교육의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MVP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특히 또 시각화나 뭐 제품화 또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운 걸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하는 수업이지만 진짜 이게 진짜 수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간 뭐 그렇고요. 항상 제가 10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데 이래저래 이야기를 조금씩 붙이다 보면 금세 시간이 지나가요. 오늘도 벌써 그래도 항상 이제 10분을 목표로 만들 거고요. 언젠가 뭐 10분씩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또 길면 지루하잖아요. 아까 다행히 저 아는 동생이 그런 양질의 사진을 제공해준 덕분에 중간에 좀 재미가 있었지만,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그 다음 주는 잘하면 저희 3단계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학교 유초중고 같은 경우 이제 전면 원격 전환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심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부터라도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하고 이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생겼어요. 애들 학교 안 오면. 잘못하면 3단이라는 거죠. 학생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게 저한테는 이게 제일 아쉽네요. 하여튼간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애니메이션. 네, 저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